상견례 날 단정한 한복을 입은 명숙이 거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서윤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서윤입니다. 그런데 서윤이 명숙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르신, 그날이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도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서윤아, 우리 어머니 처음 보는 거 아니야? 어머니, 혹시 그날 은행에 오셨던 명숙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며칠 전에 갔었어. 서윤을 직접 보려고 다른 사람인 척하고. 서윤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속았다는 사실에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미안하구나. 널 시험했어. 명숙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내 마음이 더 가난했더라.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과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명숙입니다. 올해로 68이 되었네요. 서울 한남동 언덕배기에 자리한 저희 집은 3,000평이 조금 넘습니다. 마당에 심어진 100년 된 소나무가 제일 먼저 손님들을 맞이하죠. 남편 정 회장이 30년 전 이 집을 지을 때 가장 신경 쓴 것이 바로 이 소나무였습니다. 명수가 집은 사람이 사는 곳이지만 품격은 나무가 만드는 거야. 그때 남편의 말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나무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해 왔습니다. 아침마다 차 한 잔을 들고 거실 창가에 서서요. 오늘도 여느 때처럼 얼그레이를 우려내고 있었습니다. 향긋한 차향이 넓은 거실을 감쌌죠. 이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웠거든요.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 돌아왔나 보네요. 병원 행정실장인 아들은 바쁜 일이 있으면 늦게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여기 있단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망설이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아들의 표정을 보니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잠깐 앉아 계실까요? 도윤은 제 맞은편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35살이 된 아들이지만 여전히 저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았어요. 그 모습이 예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얼굴이 심상치 않구나. 사실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아들은 손을 꼼지락거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고개를 들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어머니,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순간 제 손에 들린 찻잔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아, 드디어 이런 날이 왔구나 싶었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습니다. 우리 도윤이가 어떤 좋은 아가씨를 만났을까 하고요. 그래, 어떤 분이니? 은행에서 일하는 분이에요. 이름은 이서윤이고 나이는 33입니다. 은행이라니. 그럭저럭 괜찮은 직업이네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 가정은 어떠니? 부모님은 뭘 하시고? 그런데 아들의 얼굴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뭔가 복잡한 사정이 있나 보네요. 그게 서윤이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18살 때까지. 보육원이라니요? 순간 제 미소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나요? 우리 도윤이가 고작 그런 출신의 여자와 결혼하겠다고요? 보육원 출신이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지켜온 품격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우리 가문의 체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어머니, 서윤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스스로 공부해서 대학도 나오고 지금은 대한은행 강남지점에서 대리로 일하고 있어요.
아들은 간절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해도 출신 성분이 그렇다면 우리 가문과는 맞지 않습니다. 도윤아, 넌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모르니? 어머니, 내 할아버지 때부터 쌓아온 명성이 있단다. 사회적 지위도 있고 지켜야 할 품격도 있어. 저는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어요.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와 결혼하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니? 가문의 격이 떨어진다고 하지 않겠어? 어머니, 그런 게 중요한가요? 저는 서윤이를 사랑해요. 사랑이라니요. 참 순진한 소리네요. 사랑만으로 결혼 생활이 되는 줄 아나요? 사랑이 밥 먹여주니?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는 몰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을 수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만나보세요. 서윤이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시면. 만날 필요 없어. 내 답은 정해져 있단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방으로 향했어요. 뒤에서 아들이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 도윤이가 그런 여자와 사귀고 있었다니요. 창밖으로 보이는 소나무를 바라봤습니다. 100년을 버텨온 그 나무처럼 저도 우리 가문의 품격을 지켜야 합니다.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35살이 되도록 한 번도 여자 이야기를 해본 적 없던 도윤이었거든요. 그 아이가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여자를 이렇게 막아버려도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건 옳은 일입니다. 가문의 명예가 더 소중하거든요.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 이서윤이라는 여자가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우리 도윤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집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요?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라면 돈에 대한 욕심이 클 텐데요. 혹시 우리 아들을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요? 그 생각이 드니까 더욱 화가 났습니다. 우리 순진한 도윤이가 그런 여자한테 속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아니,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 여자가 정말 진심인지 아니면 돈을 노리는 건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은행에서 일한다고 했죠? 그럼 은행에 가서 직접 만나보면 되겠네요. 하지만 한명숙이라는 이름으로 가면 바로 들통날 거예요. 그때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모르는 사람인 척하고 가보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으로 변장해서 그 여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면 되겠어요. 정말 품격 있고 따뜻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 친절하게 대할 테니까요. 하지만 돈만 밝히는 속물이라면 가난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냉대할 거예요. 그래요. 내일 당장 그 은행에 가봐야겠습니다. 철저히 변장하고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의 마지막 표정이 자꾸 떠올랐어요. 할머니 이야기를 할 때 그 쓸쓸한 눈빛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진짜 본성을 알려면 더 어려운 상황에서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또 은행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까다로운 손님으로 변신했어요. 어제와 똑같은 차림새였지만 표정과 태도를 바꿨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니 서윤이 보였어요. 다른 손님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알아볼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잠시 기다렸다가 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어제 통장 만든 사람인데요. 아, 어르신, 어서 오세요. 서윤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역시 저를 기억하고 있었네요. 어제 설명 들었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다시 알려주세요. 네, 물론이죠.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서윤은 어제처럼 친절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일부러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기계가 왜 이렇게 복잡해요? 나이 든 사람 생각은 안 하나? 목소리를 높여서 말했어요. 다른 손님들이 저를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짜증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정중해진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이쪽에 앉으셔서 천천히 하세요. 그런데 저는 더 심하게 굴었습니다. 앉으라고요? 서서 하면 안 되나요? 왜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해요?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할머니 왜 저래? 하는 눈빛들이 느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불편해하는 기색이었고요. 하지만 서윤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서서 하셔도 괜찮아요. 어르신이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정말 놀라웠어요. 저런 상황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다니요. 그때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이 서윤에게 다가와 귓속말했습니다. 서윤 대리, 저 할머니 너무 까다로워. 다른 직원이 상대하게 할까? 하지만 서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그 모습을 보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왜 저렇게 참을성이 많은 거죠? 진짜 착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건가요? 이게 뭐가 이렇게 느려요? 서비스가 형편없네. 이번에는 정말 크게 소리쳤습니다. 은행 안이 조용해질 정도였어요. 다른 직원들은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머니 왜 저러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서윤 대리가 얼마나 친절하게 해줬는데. 그런데 서윤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죄송합니다, 어르신.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요. 불편하지 않게 다시 도와드릴게요. 오히려 자기 잘못이라고 하네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요? 또 시간 걸리겠네. 아니에요. 금방 끝날 거예요. 어르신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서윤이 다시 키오스크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러고는 정말로 더욱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어르신,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보시죠?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계속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괜찮아요, 어르신. 저도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차근차근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뒤에서 누군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머니 정말 심하다. 서윤 대리가 저렇게 친절하게 해주는데. 맞아. 나이 들었다고 해서 저렇게 해도 되나? 다른 손님들까지 저를 비판하고 있었어요. 그럴 만도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제가 너무 심했거든요. 하지만 서윤은 그런 말들을 못 들은 척했습니다. 오직 저에게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어르신, 혹시 목이 마르시면 물 가져다 드릴까요? 물까지 가져다 줘요? 네, 어르신이 편하셨으면 해서요. 정말 끝까지 배려하는군요.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저렇게 참을 수 있다니요. 그런데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 너무 순진한 건 아닐까요?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건 아닐까요? 우리 가문에 시집와서 그 복잡한 인간관계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재벌가의 며느리는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좀 더 강단이 있어야 하거든요. 어르신, 다 끝났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오세요. 결국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서윤은 마지막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고맙네요.
인사를 하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오면서도 계속 뒤돌아봤어요. 서윤이 다른 손님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 손님에게도 똑같이 친절하게 대하고 있었어요. 택시에 앉아서 생각해 봤습니다. 분명히 좋은 사람이에요. 진심으로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저렇게 무조건 참기만 하는 게 정말 좋은 건가요? 결혼 생활은 전쟁이에요. 특히 재벌가 며느리는 더욱 그렇죠. 시댁 식구들의 견제도 있고 사회적 시선도 감당해야 해요.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순하기만 하면 금세 무너질 거예요. 우리 도윤이를 지킬 수도 없고 가문의 명예도 지킬 수 없어요. 역시 가난한 사람은 저렇게 압으로 버티는 거야.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남의 눈치를 보는 게 몸에 밴 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참고 견디는 거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는 우리 가문의 며느리가 될 수 없어요. 품격과 당당함이 필요하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습니다. 가발과 안경을 벗어내니 다시 한명숙이 됐어요. 재벌가의 당당한 회장 부인 말이에요. 이게 맞아요. 이런 모습이 우리 가문에 어울리는 거예요. 저렇게 굽실거리는 건 우리와는 맞지 않아요. 하지만 왜 자꾸 서윤의 마지막 미소가 떠오르는 걸까요? 그 진심 어린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아니에요. 흔들리면 안 돼요. 제가 옳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문의 품격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그날 저녁 도윤이 집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서윤이와 한 번만 만나주세요. 안 된다고 했잖니. 하지만 도윤아, 내가 나중에 후회할 거야. 출신 성분이 다르면 결국 맞지 않아. 아들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게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밤늦게 혼자 있으니 더욱 복잡했어요. 서윤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 순수한 눈빛과 따뜻한 미소가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우리 가문의 전통과 품격을 지키는 게 우선이에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해도 출신이 그렇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계속해서 서윤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분명히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왜 자꾸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걸까요?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안 좋았습니다. 아침부터 먹구름이 끼더니 오후에는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집에 있으려고 했는데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골프 모임에서 놓고 온 서류를 가져다 달라고 했거든요. 운전기사에게 부탁할 수도 있었지만 너무 사소한 일 같아서 직접 나갔습니다. 우산을 챙기고 나왔는데 비가 생각보다 심했어요. 바람까지 세게 불어서 우산이 뒤집어질 뻔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날에는 절대 나오지 않았을 텐데요. 골프장까지 가려면 지하철을 타야 했어요. 택시를 부르기에는 거리가 애매했거든요. 오랜만에 지하철을 타는 거라 조금 떨렸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젖어 있었어요. 조심조심 내려갔는데 갑자기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아!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어요. 무릎부터 바닥에 닿으면서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손목도 접질린 것 같고 옆구리도 아팠어요. 계단 중간에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손목에 힘을 줄 수가 없었거든요. 게다가 비까지 맞아서 온몸이 젖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냥 힐끗 보고 지나갔습니다. 어떤 젊은 남자는 저를 보고도 모른 척했어요. 급하게 계단을 올라가더군요. 중년 여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잠시 멈췄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도와주세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었는데도 모른 척하는 것 같았어요. 무릎이 너무 아팠습니다. 바지가 찢어진 것 같았고 피도 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아픈 건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마치 귀찮은 짐짝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나이 든 사람이 넘어진 게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아닌가 보네요.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계단 위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저에게까지 흘러내렸어요. 온몸이 다 젖었습니다. 정말 비참하네. 혼자 중얼거렸어요. 평생 이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재벌가의 회장 부인인 제가 이런 꼴을 당하다니요. 그때 누군가 급하게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저를 그냥 지나칠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르신. 그런데 그 사람이 저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목소리가 익숙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서윤이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서윤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자기 옷이 젖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요. 어디가 아프세요? 다친 데는 없어요? 정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염려하고 있었어요. 손목이, 그리고 무릎이. 일단 일어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윤이 저를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정말 천천히, 다치지 않게 말이에요. 천천히 하세요, 어르신. 급하지 않아요. 저는 서윤에게 기대어 겨우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잘 안 들어갔어요.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으세요. 손목이 많이 부어 있어요. 서윤이 제 손목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어르신, 지금은 체면보다 생명이 먼저예요.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체면보다 생명이 먼저라니요. 정말 그런 건가요? 저는 평생 체면을 중시하며 살아왔어요. 무엇보다 가문의 품격을 지키는 게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그런 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갑자기 오래전 일이 떠올랐어요. 대학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 미영이 생각났습니다. 미영이는 가난한 집 아이였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를 다녔죠. 저는 그런 미영이가 안쓰러워서 자주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을 만나고 나서 달라졌어요. 남편 집안에서 미영이를 못마땅해 했거든요. 가난한 친구와 어울리면 좋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미영이를 점점 멀리했습니다. 만나자고 해도 핑계를 댔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고요. 미영이가 마지막으로 연락했을 때 이렇게 말했었어요. 명수가 너 변했다. 예전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때 저는 이렇게 답했었습니다. 미영아, 사람은 자기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해. 나는 이제 다른 삶을 살아야 해. 미영이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잘못된 일이었어요. 진짜 친구를 체면 때문에 버린 거였거든요. 어르신, 어디 불편한 데 더 없으세요? 서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전히 저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택시 잡아드릴게요. 병원에 가셔야 해요. 서윤이 손을 들어 택시를 불렀습니다. 다행히 금방 택시가 섰어요. 어르신, 타세요. 택시 문을 열어주면서 조심스럽게 태워줬습니다. 고마워요. 천만에요. 어르신, 꼭 병원에 가보세요. 약속하세요. 네, 그럴게요. 택시가 출발하면서 뒤돌아봤습니다. 서윤이 아직도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비를 맞으면서도 말이에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어요. 손목에 염자가 있고 무릎에 찰과상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계속 생각했어요.
서윤이 저를 도와주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지나쳤는데 오직 서윤만이 도와줬어요. 그것도 자기 옷이 젖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말이에요. 지금은 체면보다 생명이 먼저예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그런 건가요? 체면보다 중요한 게 있는 건가요? 저는 평생 체면을 위해 살아왔어요. 가문의 품격, 사회적 지위, 그런 것들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오늘 일을 겪고 나니까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중요한 건 따뜻한 마음이 아닐까요? 서윤은 저를 도와주면서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진심으로 걱정해줬을 뿐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서윤의 따뜻한 손길이 아직도 느껴졌어요. 아직도 확신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서윤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진심으로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출신 때문에 거부하는 게 정말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새벽녘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잠시 혼란스러웠어요. 여기가 어디지? 하고 생각하다가 병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손목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무릎도 아직 아팠어요. 어제 계단에서 넘어진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서윤이 저를 도와준 일도요. 고개를 돌리니 의자에 앉은 사람이 보였습니다. 서윤이었어요. 제 곁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왜 여기 있는 거죠? 저는 혼자 병원에 온 줄 알았는데요. 자세히 보니 서윤의 옷이 구겨져 있었어요. 밤새 여기 있었나 보네요. 의자에서 잠들어서 목이 아플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깨셨네요. 기분 어떠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저분은 왜 여기 계세요? 간호사가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밤부터 계셨어요. 어르신이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를 병원까지 따라와서 밤새 지켜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서윤이 눈을 떴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어르신 깨셨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런데 왜 밤새 여기 계셨어요? 혹시나 해서요. 혼자 계시면 무서우실까봐. 보육원에서 자랐다더니 어쩜 저리 따뜻할까요? 남을 이렇게 챙길 줄 아는 사람이 흔하지 않은데요. 집에 가서 쉬세요. 저는 괜찮으니까. 정말 괜찮으세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서윤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서윤이 나간 후 혼자 있으니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네요. 이렇게까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때 문득 오래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25살 때였어요. 당시 저는 대학을 갓 졸업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잘 되던 시절이라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준호였어요.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준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따뜻했죠.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줬습니다. 저도 준호를 좋아했어요. 아니, 사랑했다고 해야 맞겠네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했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준호의 집안이 그리 넉넉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작은 가게를 하셨고 어머니는 몸이 많이 약하셨죠. 저희 부모님은 그런 준호를 못마땅해 하셨어요. 명수가 그런 남자와 결혼하면 고생한다.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어머니가 계속 반대하셨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고요. 신문기자가 뭐가 대단하다고.
돈도 별로 못 벌잖아. 그런 말들을 계속 들으니 저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사랑만으로 결혼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 저는 준호를 떠나보냈습니다. 마지막 만남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미안해요. 우리는 너무 다른 세상 사람인 것 같아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명숙 씨,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정말 명숙 씨를 사랑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사랑만으로는 안 돼요. 현실을 생각해야 해요. 그렇게 준호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안정적이고 든든했어요. 하지만 준호 같은 따뜻함은 없었습니다. 결혼 후 가끔 준호 생각이 났어요.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고요. 몇 년 전 우연히 소식을 들었습니다. 준호가 좋은 기자가 되어서 상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 얘기를 듣고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다행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했거든요. 그때 제가 틀렸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체면 때문에 떠나보낸 게 잘못된 일이었을지도요. 지금 서윤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듭니다. 출신이 어떻든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준호도 그랬고 서윤도 그런 것 같아요. 진심으로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죠. 저는 평생 체면과 품격만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따뜻한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 도윤이가 서윤을 사랑한다면 그 마음을 존중해줘야 하는 건 아닐까요? 제가 준호에게 못해준 것처럼 도윤이도 후회하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말 옳은 걸까요? 병원에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윤의 따뜻한 마음과 준호에 대한 옛 기억이 계속 교차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윤이와 만나주시겠어요?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어 한다고 해요. 평소 같으면 단호히 거절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래, 한번 만나보자. 도윤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어머니? 고마워요. 하지만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해. 제대로 된 자리에서 만나야지. 네, 알겠습니다. 며칠 후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어요. 베이지색 한복을 입고 진주 목걸이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위험 있는 회장 부인의 모습이었어요. 평생 지켜온 품격이 드러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2시경 현관벨이 울렸어요. 도윤이 서윤과 함께 왔나 보네요. 어머니, 서윤이 왔어요. 거실로 들어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단정하게 앉아 기다렸어요. 안녕하세요. 이서윤입니다. 문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행에서 들었던 그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서윤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진한 남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깔끔하게 뒤로 넘겼고 화장도 단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서윤이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마치 놀란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엇인가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그날이 서윤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은행에서 본 그 친절한 직원이 맞네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정말 예뻤습니다. 무엇보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도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어요. 서윤아, 우리 어머니 처음 보는 거 아니야? 서윤은 여전히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확신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혹시 그날 은행에 오셨던. 그래, 맞구나.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거든요. 도윤이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언제 은행에 가셨어요? 며칠 전에 갔었어. 서윤을 직접 보려고. 직접 보시려고요? 왜요? 저는 서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거든. 그래서 다른 사람인 척하고 갔었어. 서윤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아마 기분이 좋지 않을 거예요.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화가 났을 수도 있고요. 미안하구나. 저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널 시험했어. 정말 미안해. 서윤이 고개를 숙였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 상황을 파악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내 약혼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어. 그래서 평범한 할머니로 변장하고 은행에 갔었지. 변장하시고요? 그래서 어떠셨어요? 저는 잠시 멈춰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더구나.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서윤아, 너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외면할 때도 나를 도와줬어. 진심으로 배려해줬고, 그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당연한 일이 아니야. 요즘 세상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되겠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윤에게 다가갔어요. 특히 비 오던 날, 내가 계단에서 넘어졌을 때 서윤의 눈이 커졌어요. 그때를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는데 너만 도와줬어. 밤새 병원에서 지켜주기까지 했고 어르신이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서요. 그때 내가 한 말이 기억나는구나. 지금은 체면보다 생명이 먼저예요 라고. 서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 말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게 놀라운 모양이었습니다. 그 말이 내 마음에 깊이 박혔어. 평생 체면만 생각하며 살아온 내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거든. 도윤이 감동한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도윤아, 나는 서윤을 잘못 봤어. 출신이 어떻든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니? 서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서윤아, 내 마음이 더 가난했더라.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저는 겉으로만 품격을 추구했지 정작 마음은 메마르고 가난했습니다. 진짜 부자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너처럼 말이야. 서윤이 더 많이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부족해서. 무슨 소리야? 부족한 건 나야. 너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내가. 저는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따뜻한 손이었어요. 앞으로 우리 가족이 되자. 내가 진짜 며느리로 받아들일게. 도윤이 감격해서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서윤아, 나를 용서해 줄래? 너를 의심하고 시험한 것을. 그런 말씀 마세요. 이해해요. 서윤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정말 예쁜 미소였습니다. 그날 오후는 정말 따뜻했어요. 우리는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고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진짜 품격은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출신을 초월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서윤과 도윤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들이 꿈만 같았어요. 제가 정말 서윤을 받아들인다고 말한 건가요?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후련했어요.
평생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거든요. 남편이 골프에서 돌아왔습니다. 여보, 무슨 좋은 일 있어? 표정이 밝아 보이네. 도윤이 약혼녀를 만났어요. 그래, 어떤 아가씨인가? 남편은 아직 서윤에 대해 자세히 모르고 있었어요. 저만 반대했을 뿐 남편에게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거든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며느리로 손색 없어요. 그럼 다행이네. 나는 도윤이가 좋다고 하면 괜찮다고 생각했어. 남편은 생각보다 담담했어요. 역시 저보다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양가 부모가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서윤의 보호자는 보육원 원장님이었어요. 70이 넘으신 할머니셨는데 정말 자상하신 분이었습니다. 서윤이는 어릴 때부터 남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였어요. 착하기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원장님이 서윤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들을수록 대견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도 많이 탔어요. 가족이 그리웠겠죠.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싶었거든요. 앞으로는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저희가 진짜 가족이 되어드릴 테니까요. 원장님이 고맙다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그날 저녁집에서 조촐한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서윤과 도윤, 그리고 남편과 저, 이렇게 4명이었어요. 식탁에는 제가 직접 준비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윤이 좋아할 만한 것들로 골라서 만들었어요. 서윤 씨, 많이 드세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서윤이 조심스럽게 음식을 드셨어요. 아직 어색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서윤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서윤 씨, 제가 사과드리고 싶어요. 어머님,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꼭 해야 할 말이에요. 저는 식탁 위에서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이런 자세를 취해본 적이 없었지만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서윤 씨, 내가 당신을 판단했어요. 출신만 보고 사람을 평가했죠. 서윤이 당황해서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님, 고개 드세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우리 집에 부족했던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그 말을 하니 정말 가슴이 후련했어요. 평생 돈과 지위만 중요하게 여겼는데 진짜 중요한 건 따뜻한 마음이었거든요. 서윤 씨가 가르쳐 줬어요. 진정한 부자가 무엇인지를. 서윤의 눈가가 젖기 시작했어요. 감동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평생 체면과 품격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정작 제 마음은 메말라 있었어요. 남편과 도윤도 숙연한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윤 씨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했지만 가장 소중한 걸 가지고 있었어요. 어머님, 따뜻한 마음 말이에요. 그리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 서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기쁨의 눈물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저 같은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고마워해야죠. 저는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어요. 앞으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네, 어머님. 그날부터 서윤은 정말 우리 가족이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집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서윤이 워낙 배려심이 많아서 금세 적응했거든요. 특히 요리를 함께 할 때가 좋았어요. 서윤은 요리 솜씨가 뛰어났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하시면 더 맛있어져요. 그래, 그럼 내가 가르쳐줘. 서로 레시피를 나누며 친해졌어요. 마치 진짜 모녀 사이 같았습니다. 어느 날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어릴 때부터 꿈꾸던 게 있어요. 무슨 꿈이니? 따뜻한 가족이 있는 것이었어요.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는 그런 가족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있잖아. 네, 정말 꿈만 같아요. 서윤의 환한 미소를 보니 저도 기뻤어요. 이 아이에게 진짜 가족을 만들어준 것 같아서요. 남편도 서윤을 좋아했어요. 서윤이는 참 착한 아이야. 도윤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네. 그러게요. 우리가 복받은 거예요. 결혼식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서윤은 모든 것을 저희에게 맡겨주었어요. 어머님이 정해주시는 대로 하면 돼요. 그래도 내 의견을 들어야지. 저는 가족이 함께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정말 욕심 없는 아이였어요. 다른 신부들은 결혼식 때문에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서윤은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서윤이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님, 내일이면 정말 가족이 되는 거죠? 벌써 가족이야. 결혼식은 그냥 형식일 뿐이야. 감사해요, 어머님. 제게 이런 행복을 주셔서 우리가 더 감사해. 내가 우리 가족에 와줘서.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결국 좋은 결과가 되었구나 하고요. 처음에는 서윤의 출신 때문에 반대했지만 지금은 정말 좋은 며느리를 얻었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평생 차갑게 살아왔는데 서윤 덕분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되었거든요. 가족이란 혈연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것도 깨달았고요. 서윤은 보육원에서 자랐지만 오히려 가족의 소중함을 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더 소중하게 여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도 서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생각하니 기대가 됐어요. 진짜 딸을 얻은 기분이었거든요. 결혼식 당일 아침 햇살이 정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이 도윤이와 서윤이의 결혼식이에요. 정말 기쁜 날이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서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곧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올 텐데 얼마나 예쁠까 기대됐습니다. 문이 열리며 서윤이 나타났어요. 순백의 드레스가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마치 천사 같았어요. 어머님 어때요? 정말 아름답구나. 진심이었어요. 이렇게 예쁜 며느리를 둘 수 있다니 정말 행복했습니다. 서윤아, 잠깐 앉아볼래? 네, 어머님. 서윤이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드레스가 구겨지지 않게 말이에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보석함이었어요. 이것 좀 봐. 상자를 열자 진주 브로치가 나타났어요. 오래됐지만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예쁘네요. 이건 내가 시어머니께 받은 거야. 서윤의 눈이 커졌어요. 가문의 귀한 물건이라는 걸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결혼할 때 시어머니께서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우리 가문의 품격을 지켜달라고. 서윤이 숙연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그때는 그 말뜻을 몰랐어. 돈과 지위가 품격인 줄 알았거든. 저는 브로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햇빛에 반사되어 더욱 반짝였어요. 하지만 너를 만나고 나서 깨달았어. 진짜 품격이 뭔지. 어머님, 이제 내게 줄게. 우리 가문의 품격은 금이 아니라 따뜻함이란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감동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이런 귀한 걸 제가 받아도 되나요? 당연하지. 넌 이제 우리 가족이야. 저는 직접 브로치를 서윤의 드레스에 달아줬어요.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님. 정말 소중하게 간직할게요. 약속해. 이 따뜻함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네, 약속드려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어요. 진짜 모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결혼식장으로 이동하는 길
마음이 벅찼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거든요. 그때는 서윤을 못마땅하게 여겼는데 이제는 정말 소중한 가족이 되었어요.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서윤이 버진 로드를 걷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도윤이의 얼굴도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좋은 짝을 만난 것 같아서 기뻤어요. 주례사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하고요. 처음에는 편견 때문에 서윤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결국 진실을 알게 됐어요. 사람을 판단할 때는 출신이 아니라 마음을 봐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이 왔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도윤아, 서윤아, 행복하게 살아라.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원했어요. 피로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용한 집 안에서 오늘 일을 되돌아봤어요. 정원으로 나가서 소나무를 바라봤습니다. 100년을 버텨온 그 나무가 오늘따라 더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남편이 곁에 왔습니다. 좋은 결혼식이었네. 그래요. 정말 기뻤어요. 서윤이 정말 좋은 아이야. 우리가 복받은 거야. 맞아요. 제가 잘못 생각했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는 거야. 중요한 건 깨닫는 거지. 남편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녁 무렵 도윤이와 서윤이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어머님, 아버님 감사했습니다. 뭘 당연한 거지. 신혼여행 잘 다녀와. 조심하고. 네, 어머님. 서윤이 제게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제게 가족을 만들어주셔서. 우리가 더 고마워. 내가 와서 우리 집이 따뜻해졌어. 정말 그랬어요. 서윤이 오면서 우리 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예전에는 격식과 체면만 있었다면 이제는 진짜 사랑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떠난 후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문득 깨달았어요. 체면을 내려놓으니 진짜 가족이 보였다는 것을 말이에요. 평생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었거든요. 서윤 덕분에 그걸 배울 수 있었어요. 늦었지만 다행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따뜻한 사람이 되려고 해요. 서윤처럼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말이에요. 진주 브로치가 서윤에게 전해진 것처럼 따뜻함도 계속 이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문의 진짜 품격은 바로 그 따뜻함에 있으니까요. 햇살이 정원의 소나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참 따뜻해 보였어요. 마치 우리 가족의 미래를 축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사연 읽는 펭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